제가 오늘 의뢰할 신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담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우리 어머니? 네, 제가 말하기가 참 힘든 일인데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네네. 정말 상담을 의뢰하고 싶어서 선생님 두 분을 찾았고요. 네. 오늘 제가 의뢰하는 이 이야기들을 상담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조금은 위로와 답을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3남매를 기르고 있는데 네.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아, 네. 우리 큰애가 큰애가 딸이 네, 딸, 아들이에요. 큰애가 딸. 네. 네네. 21, 하나. 네. 중학생,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큰애가 지금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대학 들어가서 입학식까지 보고 네. 학교를 잘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상하게 애가 집에를 안 와요. 아, 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 네. 싶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찾아갔죠. 아, 네.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숙사였나요? 아니면 본인이 네, 자취를 멀어서 기숙사를 했나요? 보냈어요. 아, 기숙사. 네. 네. 기숙사 생활하셨고, 네. 기숙사를 보냈는데 얘가 기숙사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친구들도 모르고 완전히 얘가 완전 잠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네. 그래가지고 얘를 근데 어린 친구들은 보면 친구들끼리 소통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 SNS 계정까지 친구들 불러서 네. 어디 있는지 막 수소문을 했는데도 정말 감쪽같이 우리 애가 없어진 거예요. 네. 학교에는 그럼 등교가 안 된. 네, 입학만 하고 아. 네, 입학만 하고 조금 네. 다니다가 아. 연락이 두절이 된 것 같아요. 네. 시녀가 참 많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찾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모르고 SNS를 통해서도 우리 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막 벼룩시장 뭐 이런 데를 다 뒤져서 네. 사람 찾아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흥신소라고 있긴 있죠. 그쵸. 네. 거기를 의뢰를 했어요. 음. 의뢰를 해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그분이 3일 만에 딸을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진정하라고. 그래서 그 흥신소 사람이 딸을 찾은 거예요. 네. 찾아가지고 네네. 3일 만에 찾았는데 네. 나한테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일단 뭐 저도 딸을 둔 입장으로서 우리 의뢰자님, 우리 어머니 말씀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글쎄요. 요즘 애들은 일단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우리 때만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모든 걸 수습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있어서 본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다급하게 다그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너무 막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너무 밀어보면 벼랑 끝에 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부모들은 뭐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임신을 한다거나 내지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극단적으로 뭐 요즘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또 위험한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오히려 한 발 뒤에서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은 아니겠지만 조금 두고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그래서 집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윤택하고 어렵게 살지 않았고 아빠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가르쳐주고 아빠가 먹고 싶다는 거 지 다 사주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제가 아주 그냥 머리채를 끌고 집 나왔어요. 아주.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다고 느끼는 가정에서 큰아이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압박감이라던가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지방대를 들어갔다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 공부 면에서 약간은 좀 뒤져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부모한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사랑하는 뭐 따님께서 뭐 지방대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은 네. 뭐 알고 보니 네, 뭐 다른 남자하고 이제 동거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대하고 40대 한 20년 정도 차이 나고 2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따님을 갖다 혼내켜야 되겠지만 일단 필히 꽂혀 있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일단은 그 40대 그 남자분을 만나서 당장 헤어지지는 않지만 1년이든 2년이든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헤어지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따님을 갖다 살짝 놔줘라. 그랬을 때 어떠한 계기가 돼서 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방법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우리 큰애를 데리고 집에를 왔더니 얘가 완전 거짓골이에요. 세상에 맨날 게임만 했는지 먹는 거는 그 방에 가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으로만 다 널려져 있고 집에 와서 얘가 마음을 못 잡고 막 그러다가 제가 잠깐 병원에 간 사이에 얘가 도망을 친 거예요. 네. 또 간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겪은 거예요, 제가. 네. 3번을 겪다 보니까 아주 딸년이지만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주. 네. 아니면 나이가 어리던가. 이거는 무슨 딸 같은 진짜 내가 진짜 남의 일이라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시겠지만 제가 아주 지금 잠도 못 자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보아하니 그 남자 친구로부터는 내 딸아이를 놔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네, 없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딸년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나이가 이제 많고 정신이 좀 잘 이제 있는 그 남자친구 같은 그 친구한테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따님을 뭐 이렇게 잘 놔주라, 좀 똑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보아하니 그 남자친구 또한도 조금 생각이나 이렇게 사상 이념이 똑바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따님한테 그러면 서울로 일단은 뭐 학교에다 뭐 이렇게 학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학교 쪽에다가 휴학계 정도를 내놓고 서울 쪽으로 해서 취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모님들과 함께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내가 어디서 물어보니까 네네. 그렇게 다 조언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남들한테 물어보니 뭐 떨어뜨릴 또 기다려봐라. 남자친구하고는 나이가 어리니까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기다려라 지금같이 떨어뜨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딸애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그러고 딸 없는 셈을 치라고 저렇게 하니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본인이 특별히 필이 뭐 젊은 애들 뭐 표현대로 필이 꽂혀 있으니 강압적으로 이게 떨어져 놓으려 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제 그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운동센터, 헬스장 그래서 트레이닝을 좀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다른 얘는 수 있게끔 내지는 뭐 스포츠라든 겨울 뭐 스포츠 뭐 내지 뭐 스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잠깐씩이라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벌므로 인해서
내 생활에 그간에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부모님께서 20년 동안 우리 아이한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 정신적으로 강박관념을 또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와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는 너희들한테 충분히 다 잘 해줬다는 그런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공부로부터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그 학습 그 성취도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박탈감,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 나는 내 큰딸 너를 그냥 사랑한다는 그런 스킨십 내지는 연극, 영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네 주변에는 엄마, 아빠, 동생, 남동생이 있다는 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가정, 테두리 내에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제가 다 해본 여태까지 걔한테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친구로서 그냥 우리 딸애가 집에 있고 남자친구로서 왔다 갔다 하고 쟤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런다면 그런 처방이 많이 먹혔겠죠. 근데 얘는 같이 동거생활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도 없고 너무 답답한 애인데 지금 얘를 여행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얘를 데리고 어디 뭐 연극이나 뭐 데리고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지금까지 좀 말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따님께서 그 남자분한테 피리 꽂혀 있고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려고 하면은 뭐 자살 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발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일단은 인정을 해주면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게 해줄 건지 아예 파산을 시킬 건지. 내 딸년이 죽을까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데려와서 진짜 죽이고 싶지만 글쎄 그 사건 딸애가 그 사건을 일으킨 이로 아빠가 한의사잖아요. 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까지도 다 닫고 지금 요양 중인데 아빠는 내비둬라 이제 와서 어떡하니. 아빠는 딱 딸애한테 문자 메시지 딱 한 번 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딸 사랑해, 너 믿는다. 네. 이렇게만 보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는 가만히 있고 나만 아주 애달아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이 애를 갖다가 어떻게를 해서 돌아오게 해야 할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니 듣지를 않으니까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선택은 어차피 선생님께서 의뢰인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끊어내는 게 하나가 있고 또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면서 시간 속에서 그 남자 친구한테 네. 시간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정리를 해주는 어떤 조건을 다루는 게 하나가 있고 어차피 선생님께서나 사랑하는 아빠나 따님이나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집안이. 현 상황에서 망가지지 않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의뢰인께서 엄마로서 엄마가 따님의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아이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빠보다는 지극히 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의 싸움에서 지혜롭게 현 상황에서 망가지지 않는 게 뭔가를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상담을 의뢰해서 답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해서 또 우리 상담사들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결정은 망가지지 말아야 된다. 아니 제가 답답해서 구타는 무당 점집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아직 어리니 사랑이 뭐 불타는 것도 잠시고 데려와서 집에다가 앉혀서 감금해도 또 나갈 것이고 지금 같아서는 딸이 마음을 돌려야 되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두 선생님도 그렇게 제가 기다리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저도 기다림 중에서도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저도 긍정적으로 기다림이란 단어를 제가 선택을 하고요. 기다리는 도중에는 제 생각에는 규칙이라는 것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요? 어차피 그 따님께서 학교를 안 간다 하면 네. 주 7일이잖아요. 7일이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지방에 뭐 7일 중에서 5일 있고 집에 토요일 일요일 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보다 옛날에도 뭐 따뜻하게 해주셨겠지만 또 다른 가져왔을 때 포근히 정말 안아주는 스킨십 내지는 그래서 감싸는 걸로 하시다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오게 되다가 다음에는 어차피 그 따님이 뭐 지금 일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로 3일에서 4일로 점차적으로 늘려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뭐 지금은 사랑이라 해도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본인이 궁핍하게 살다가 집에서 오게 되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 그거를 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가시적으로나마 부모님께서 그 남자친구를 인정을 하되 너가 아직 어리고 네 친구들이 아직 어리니 임신에 대한 불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최소한의 임신을 위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 굉장히 조금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진정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언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제가 한번 선생님 조언하신 대로 네네네. 한번 딸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만나서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 기업 심리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